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형사 완전 정복의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저한테 있었어요. 초등학생 구독자로부터 댓글이 달렸는데요. 교도소에 대해서 다뤄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가두는 구금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도소와 그런 구금 시설의 세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 만화 속 장면 같은 거를 떠올리면서 교도소라는 걸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실제 모습은 좀 다르고요. 좀 종류도 좀 다양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구금시설, 교도소와 유사한 가두는 시설 전체 내용들을 하나하나 펼쳐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도소와 구치소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혼동하고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두 시설부터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는 이 형이 확정된 사람, 그러니까 재판받고요, 유죄 확정이 된 사람, 그래서 판결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라고 합니다. 형을 받는 사람이죠. 수형자를 수용하는 곳입니다. 교도소는요, 깜빵이라고도 불리지만 가둬놓는 것만의 목적은 아니에요.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어디 못 가게 가둬놓는 것만, 형벌 집행하는 것만의 목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도예요. 교도, 올바르게 이끄른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잘 지내면 직업훈련, 검정고시 과정 등 이런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도소 안의 행정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한테 직업훈련이나 검정고시 과정 같은 교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겠죠. 자, 이런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 복귀를 준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렇게 또 범죄자들끼리 서로 아주 고도의 학습을 통해 갖고 더 높은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들도 종종 많이 듣게 됩니다. 자, 그럼 구치소는 뭘까요? 구치소라는 거는 잠깐 뭔가 머문다는 뜻이에요. 뭘까요? 아직 유무죄, 형이 확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그걸 이제 미결수라고 하는데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결수, 즉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들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구속된 피의자가 머무는 곳입니다. 보통은 검찰청으로 보내진 단계에서 구치소에 가게 돼요. 구치소에 있는 재판받는 사람들, 왜 구금되어 있을까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피해자에 대한 우려, 중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으로 인해서 중범죄에 대한 중한 형벌 가능성,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구속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구속된 피의자 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들에 대한 이런 구금하는 공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점은요, 아직 유죄가 확정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의 수용자와는 철저하게 분리돼서 수용을 하는데요, 공간을 교도관이라고 하는 법무부의 별도의 교도소 관리 공무원들이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교도소에 구치소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그러면은 서울 의왕에 있는 교도소와 같이 운영이 되고요, 서울 동부에 있는 동부구치소, 그래서 서울 동부교도소와 같이 운영이 됩니다. 서울 남부도 마찬가지고요, 의정부에 있는 교도소, 구치소도 같이 운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에 갇혀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듣게 되잖아요. 경찰서에는 이제 유치장이라는 게 있어요. 유치장은 이제 경찰서나 경찰서 지구대 안에 설치되는 임시 구금시설인데요. 역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아직 재판 단계 또는 검찰 단계까지 넘어가지 못한 피의자들을 수사 과정에서 일정 기간 수용해 놓는, 가두어 놓는 공간입니다. 교도소나 구치소는 아까 이제 법무부 소속에 있는 교정 공무원들이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교도관들. 근데 유치장은 경찰이 직접 운영을 해요. 구치소나 유치장이나 이렇게 관리를 안 만드는 게 좋긴 하죠. 어떨 때 유치장을 가느냐, 경찰에서 체포를 당하면 유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법원 구속영장이 이제 없는 상태인 경우를 우리가 체포 상태다, 이렇게 보는데요. 최대 48시간 동안 유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현행범이에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 될 수도 있고, 또 이 기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건지 석방할 건지 검찰로 구속 송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물론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요. 경찰이 구속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을 가보면 경찰이 장기간 구속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 몇 달씩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렇게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방문을 했을 때는요, 체포나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굉장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이제 발부하게 되면 체포 단계에서 구속 단계로 바뀌어요. 그 경우에 이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치소로 이송돼야 되는 게 맞긴 한데요. 경찰 수사를 위해서 구치소로 보내기 전에 최대한 10일까지 열흘 동안 유치장에 남아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하고요, 보내는 것 같아요. 따라서 유치장은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머무르는 그런 곳이죠. 구치소하고 비슷해요. 근데 유치장은 경찰서, 구치소는 교도관, 그리고 구치소는 검찰청. 말 그대로 수사 현장과 유치장은 굉장히 맞닿아 있는 구분 공간이에요. 체포 유치돼서 유치장에 있다가 경찰서마다 위치는 다르고, 뭐 어떤 경찰서는 유치장이 있고 어떤 경찰서는 유치장이 없어서 통합 유치장이라는 곳에서 이제 다루어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다인실로 운영이 되고요. 미국 드라마 미드에 나오는 그런 좀 개방되어 있는 공간 같은 장소는 보통 경찰서 유치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변호인 접견권이 구치소보다 좀 더 넓게 보장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가족 면회권도 조금 더 자유롭기는 합니다. 제한이 될 때도 있어요. 공범 관계들 때문에 못 보게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종합해서 뭐냐? 유치장은 형벌 집행을 위한 교도소와는 다르다. 수사 진행을 위한 경찰서 내의 임시적 구금 장소다. 이게 이제 본질적 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소년원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특히 초등학생은 소년원 관리는 없고 거의 중학생, 고등학생, 주로 고등학생인데, 소년원은 이제 소년법에 따라서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을 수용하는 시설이에요. 교도소와 구치소처럼 형벌을 집행한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교도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소년원은 뭐냐? 교육기관의 성격이 강해서 보통 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중학교도 있긴 해요. 비행을, 아주 강력한 범죄와 관련된 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이 인성교육도 받고 학업,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장도 따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보통 2년까지가 최대 기간이에요. 소년원을 가게 되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8호 처분, 9호 처분, 10호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8호 처분은 4주 소년원을 갔다 오는 거고, 단기 소년원이라고 하고요. 9호는 6개월짜리, 중기라고 굳이 부를 수 있을까요? 그 다음 10호 처분은 2년간 소년원을 가는 겁니다. 판사님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 못할 것 같을 때 소년원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앞으로도 그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소년원 가기 전에 뭐 병아리 감별소 이렇게 부르는, 요새도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소년 분류심사원이라는 또 악명 높은, 그러나 꼭 필요한 그런 기관이 있어요. 뭐 잘 알려지지 않은 기관이긴 한데요. 소년 분류심사원이라고 합니다. 분류, 소년 미성년자를 분류한다는 거예요. 나눈다를 하기 위해서 심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심사원. 소년 분류심사원은 이제 소년 보호처분을 받으면 비행청소년이 처음 들어가게 되는 곳이고, 진단하는 기관이에요. 테스트 기관이에요. 심리검사, 지능검사, 환경조사, 태도, 뭐 여러 가지 생활 방식, 의무를 잘 수행하는지, 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처우가 뭘지 이런 걸 따져보는 그런 곳이에요. 짧게 갈 때는 2주 가고요. 길게 보내면 4주 보냅니다. 2주, 4주. 짧은 것 같죠? 엄청 길어요. 집에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 없잖아요. 편안하게 동네에서 동네 형들하고 막 놀고 이랬던 친구들 들어가면요, 그 생활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소년원 보내야 될지, 6호 처분 보내야 될지, 집으로 돌려보내도 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어떻게 교화 과정을 거쳐서 이수시켜야 될지 판단하는 것이에요. 선생님들 굉장히 전문성 강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지도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라고요? 소년 분류 심사원.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구금기관 중에 6호 처분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죠? 6호 처분이라는 건 뭐냐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중에 6호에 해당되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육호 처분 관련돼서는 육호 처분 기관들이 있어요. 여러 기관들이 있죠. 대전 같으면 휴원이라는 데가 있고요. 사회 내 보호시설이에요. 예, 보호시설인데 맘대로 못 나가고요. 집에 못 가요. 6개월 동안 합니다. 6개월 동안. 또 6개월 하다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6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1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요? 많이 못 시켜요. 왜? 계속 애들이 들어오고 계속 나가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갖고요. 애들끼리 굉장히 막 갇혀갖고 그 스트레스를 발산하는데 몇 번 가서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는 승화시킨 건지 선생님들 상대로 장난도 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또 공예품 같은 걸 만들어서 정성을 다해 갖고서는 물건들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기도 했어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이제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장소적 처분이라는 게 1호부터 10 중에 1호 처분, 집에 가요, 보호자 위탁, 그 다음 6호 처분, 시설 내 보호 구금, 그 다음 단기 소년원, 중장기 소년원, 이렇게 소년원 보내는 처분, 이렇게 있고, 병원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보통 잘 선택이 안 되니까요. 이제 1에서 5호 사이에서 보면은 이제, 부수 처분들이 있어요. 사회 내 보호관찰, 수강명령, 봉사명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6호는 장소 처분 중에서 이제 실제로 가두어지는, 집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판사는. 그래서 소년원이 아닌, 소년원 외에 이제 아주 애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가장 엄격한 교화처분이 집행되는 곳이다. 라고 보는데, 소년원보다 더 싫어하는 것 같긴 해요. 차라리 소년원을 보내주세요. 단기로요. 8호 처분이 더 높은 거 아닌가요? 안 보내줘요. 6호 처분 안 가려면 소년분류심사원 가서 생활 잘해야 되고요. 그 전에 미리미리 변호사 아저씨랑 같이 뭔가 하게 되면 변호사 아저씨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많은 것을 좀 반성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 스터디, 책상에서만 하는 거 아닌 거 알죠? 공부 시작하면요. 배우고, 영상 보고, 듣고 그 끝에 아니에요. 보고 들었으면 질문을 해야죠. 왜? 진짜 확실히 제대로 하려면, 게임 하나를 해도 그렇잖아요. 막 거기서 팁을 찾죠? 어떻게 깨면 좋아요? 왜 이렇게 센 거예요?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 1층 괴물 깨야 되는데, 왜 못 깨겠어요? 막 찾아보잖아요. 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만 하면 끝나나요? 습득을 해야죠. 익혀야 돼요. 게임 한다고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배웠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만 했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 돼. 계속. 그리고 나서 연습 많이 하다 보면 게임하다가 보면 느낌이 오잖아. 이게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깨달음이죠. 그리고 나서는 실전 적용을 또 다시 해봐야 돼. 다른 데서도 유형별로. 근데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밟아보고 만져보고 해보고 친구가 하는 것만 계속 보면 그 친구 게임 잘해요? 그럴 때도 있지. 근데 내가 직접 해보면요. 이거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실천해봐야 돼요. 이제 그러고 나면요. 제일 잘 공부 잘하는 애들 뭐해? 오답 노트 만들어요. 오답 노트 왜 만들어요? 돌이켜보는 거지. 왜 틀렸지 이거?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모르나? 찾아보니까 제대로 몰랐어. 그럼 고쳐야죠. 반성하는 거예요. 피드백 이렇게 해서 다시 살펴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다시 또 배우는 거죠. 이게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부는 뭐다? 쿵우야, 쿵우. 말만 갖고서는 쿵우를 잘할 수 있어요? 무술을 잘할 수 있어? 안 되잖아. 말만 갖고 게임 잘해요? 아니잖아요. 많이 해봐야지. 경험이 있어야죠. 노하우가 있어야죠. 몸에 익혀야지. 반사적으로 나와야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소년 사건이 터져서 형사 사건이 터졌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일단 잘 배우고 잘 질문하고 잘 습득하고 스스로 반성하면서 노력하고 변화하고 그리고 진짜 이 기회를 삼아서 내가 제대로 변화해야겠다. 그래서 어른이 돼갖고 구치소랑 교도소 가는 일, 유치장 가는 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유치장이랑 교도소를 간다고 해도요. 구치소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번 일로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계속 나가볼까요? 외국인 보호소라는 게 있어요. 외국인 보호소는 뭘까요?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6호 처분기관 이런 거랑은 좀 달라요. 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필요하죠?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쇠사슬이랑 이렇게 발찌 묶여갖고 갑자기 체류 자격, 비자 문제로 해갖고서는 보호소에 갔다. 조지아주 보호소 시설이 어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LG 엔솔 관련돼서 공장에서 공사하던 직원들이었는데 이게 뭐냐? 그 보호소라는 건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외국인 체류를 허용하는 모든 나라에 보호소가 있습니다. 북한에도 있어요. 외국인 별로 안 가고 이런 나라인데도 보호소가 있어요. 뭐냐? 형벌 집행시설은 아니에요. 출입국 관리 행정 절차에 따른 보호시설이에요. 자, 그러면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큰 범죄면요. 구치소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갔다가 교도소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교도소에서 형 집행이 종료되죠.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호소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 행정 절차에 따라서 나갈 때까지 국내에서 막 돌아다니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범심사가 결정이 돼갖고 사법 아니고 사범이라 그래요. 사범심사. 그래서 이제 강제 퇴거 명령이 나왔거나 출국 명령이 나와 있거나 불법 체류 상태에 있어서 강제 퇴거 출국 명령을 받게 되는, 또는 정상 체류 자격을 받았는데 유학하다가 또는 국내 여행을 하다가 어떤 일이 생겨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외국인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언제까지 나가세요 라고 하고, 언제까지 나가세요 했는데 안 할 것 같다 또는 안 한다 이런 느낌이 와. 그러면 어떻게 한다? 혐의와 별개로 여기 가둬요. 어디에? 보호소, 외국인 보호소에. 외국인 보호소가요 아주 여러 곳에 있어요. 보통 이제 외국인청이라고 하죠. 여기 외국인청이 지역마다 여러 군데 있거든요. 특히 근로자들, 노동자 중에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오고 외국인 출입이 빈번한 곳에 외국인 보호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설 구조, 생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볼 수도 있고 불편해요. 가둬놓잖아요. 그리고 언제 나갈지 잘 모를 때가 좀 있어요. 금방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행기를까지 태워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을 강제 추방하는데 자기네 나라 또는 자기 돈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갈 돈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쵸? 비행기 표가 비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있는 나라로 간다, 가까운 나라로 간다 그러면 금방 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경제 수준만 되면, 그러니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그 보호소 생활로서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외국인 보호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외국인 보호소까지 들어봤어요. 자, 이제 교도소 안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게 좀 궁금할까요? 교도소 생활을 아까 말했죠. 갇혀 지내는 것만 갖고 설명되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교도소 가면 어려운 게 뭐냐면요, 같은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또는 이런 분들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지내야 돼요. 한 방에서요. 한 개의 방에서. 그리고 아침 점호하고 식사 후 작업되고 저녁에 잘 때 또 점호하고 작업장 나가서 일해야 되고, 그리고 들어와야 씻는데도 씻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허락받아야 돼요. 옷 갈아입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옷도 주는 옷 입어야 되고 그 세탁돼서 들어오고 밥도 그 안에서 먹어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쉬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이 과정은 단순히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출소 자립 기반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점들도 있어요. 자, 이제 교도소 관련돼서 좀 이해가 됐나요? 또 여러 가지 구금 시설과 관련돼서 설명이 좀 됐을까요? 자, 오늘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육호처분기관, 외국인 보호소까지 쭉 한번 급하게 좀 살펴봤어요. 이제 형사 완전 정복 청취자 여러분들, 어때요? 구금시설이라는 곳이 좀 와닿나요? 이게 무서운 곳은 맞아요. 또 각기 다른 목적과 역할을 갖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사회에는 꼭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공간에 여러분이 굳이 들어가 볼 필요는 없어요. 안 들어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간다. 그리고 들어가게 됐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안 들어갈 상황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변호사랑 노력해 본다. 아주 반성을 철저하게 해서 안 들어갈 수 있게끔, 들어갈 상황이 됐지만 안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본다.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형사 완전 정복 누구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고마워요. 또 댓글 달아주고 질문 주면요, 제가 열심히 한번 또 조사해서 또 알고 있는 거면 또 금방 또 녹음할 수 있으니까 들려드릴게요. 안녕.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Alright, yo, check the mic. 1, 2. This ain't no ordinary legal lecture, this the truth laid bare. Served up raw and street smart, get ready for the legal lowdown G-style. We talking about the real deal in criminal procedure, especially when that lockup loom boom. Listen up. 랩인 형사 소송법 경락의 등장 구속영장 앞에 쫄지 마 이게 내 강좌 법은 엄격해 룰을 알아야 해 똑바로 봐 첫 번째 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거야 혐의 소명 귀에 박아 제대로 들어 범죄 개연성 증거로 보여줘 다 까발려 이게 없으면 구속은 없어 절대 안 돼 명심해 혐의 소명 그게 구속의 길을 열어 판사님 앞에 서서 검사가 말해줘 놈이 범인 근데 그냥 뱉는 말 그게 통하겠니 어림없지 CCTV 통화 기록 포렌식 데이터 다 가져와 피해자 진술 참고 이 말 하나하나 맞춰봐 유죄라고 단정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보여야 해 합리적인 시 넘어 아그라만 안에 고개 끄덕여야 해 이게 안 되면 넌 그냥 free 자유의 몸이 알아 아무리 증거인멸 도주 우려 다 헛소리 껍데기야
있어 제 조직 보시야 큰소리 쳐봤자 증거 없으면 그냥 루머 구속은 택도 없어 가짜 법정형 높다 사회 파장 크다 그래 중요하긴 해 하지만 그 전에 기본 바탕 혐의 소명이 깔려해 도망가랄까봐 증거 지울까봐 그래 이것도 봐 근데 뭘 숨겨 뭘 도망가 죄가 뭔지부터 까봐 혐의가 없으면 증거인멸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이거 그냥 핑계일 뿐 불필요한 인권 침해의 고리 갱스터 랩처럼 놀리는 칼날 같아야 해 변호인들 집중 혐의의 구멍을 파고 들어가야 해 증거의 모순 진술에 흔들린다 끄집어내 객관적 부족함 딱 잡아내 구속에 불을 꺼내 선대 없던 사건 더 빡세게 더 명확하게 법률 적용 모하면 혐의 소명 더욱 날카롭게 hey, 혐의 소명 귀에 박아 제대로 들어 범죄의 연성 증거로 보여줘 다 까발려 이게 없으면 구속은 없어 절대 안 돼 명심해 혐의 소명 그게 구속의 길을 열어 알겠지 친구 구속의 핵심 다 말해주었어 법은 강하지만 룰은 공정해 랩은 여기서 끝 Peace out